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께 위로를 받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 글을 씁니다. 제 딸은 정신지체입니다. 현재 지능은 8살 정도밖에 안 되는 몸을 하고 있는 아이죠. 애아빠와는 애가 어렸을 적 사고로 죽었고 저 혼자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든든한 가족 백도 없는 저는 아픈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배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몸은 고되었지만 보수는 넉넉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열심히 산다고 여기저기서 저에게 일감을 가져다 주었고 가끔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에 시댁에 아이를 잠깐 맡기곤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와 아이의 삼촌은 아이를 반겼지만 시아버지는 제 딸아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가게 돼서요. 우리 000이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전현이 우리 아들 잡아먹더니 이제는 우리 잡아먹으려고 딸을 우리한테 맡기는구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저렇게 큰 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냐? 너는 양심도 없냐?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굴 잡아먹어요? 도대체 듣는데 그런 소리 말아요. 열심히 사는 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쟤도 딱하잖수. 그리고 우리 집안 피인데 우리가 걷어야지. 아버지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형수님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잘 이야기할게요. 시아버지는 저나 딸을 보면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셨고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이 지체가 되면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아이의 짐을 챙겨 대문 앞에 세워놓으셨죠. 우리랑 약속한 시간 다 되었으니깐 너는 여기서 네 애미 기다려라. 혹시 네 애가 너 버리고 간 게 아니냐? 얼른 전화 한번 해봐. 그녀는 그러고도 남의 면이니까.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시아버지는 제가 몇 시까지 오겠다라는 시간이 되면 저의 딸을 밖에 세워두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다툼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마다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는 많이는 아니지만 아이 돌봐주시는 값을 드렸었어요. 시아버지도 이걸 아셨는지 본인도 돈을 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더 많은데 왜 자기는 안 주냐고 가끔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아이가 이렇게 뭘 망가뜨렸다 해서 돈을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다른 곳에 맡기고 싶었지만 믿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중 잠시 몇 시간 정도는 복지센터도 아이를 돌봐준다고 했지만 일주일 이상을 돌봐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아이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벌지 않으면 저는 아이와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엄마로서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야해. 아야해. 왜 머리가 아야해? 누가 때렸어? 시아버지가 아이가 걸리적거린다고 툭툭 아이를 때린 것 같더라고요.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정수리 부분을 누르니 아프다고 하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머니께 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한테 절대 손찌검은 피해달라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는 돈을 더 드렸습니다. 아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쳐서 다치는 것 같은데 조심 좀 시켜달라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고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나 삼촌은 아이에게 잘해줬기에 다행이었죠. 아이는 유독 삼촌을 잘 따랐거든요. 아마도 아빠가 그리웠는지 삼촌을 아빠 부르면서 따라다녔거든요. 남편의 사망, 운전하지 못한 아이의 상태, 그리고 시아버지의 홀대 그냥이 정도에서 우리의 불행은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부분이 바로 여자들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꾸 긁어대고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다고 울어대더군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그냥 여자들에게 오는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걸스럽게 먹어댔고 계속 아프다고 찡얼댔던 거였었나 봅니다. 누가 이렇게 아프게 했냐고 하니
바로 아빠라고 하더군요. 삼촌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아이인데 어른들이 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그냥 약이라도 먹고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못난 엄마를 만나서 능력 없는 엄마를 만나서 항상 시아버지가 이야기했듯이 등신 같은 엄마 만나서 애가 이런 꼴을 당하나 싶었죠. 정말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아이를 저렇게 만든 인간에게 복수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임신을 했대요. 삼촌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삼촌이 우리 애 건드린 건가요? 당신 형 딸이야. 얘가 이 형 딸이라고 조카한테 그러고 싶디? 저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연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누가 그러디? 증거 있니? 어디서 모지리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생사람을 잡아. 당장 안 꺼져? 정말 다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편을 틀 걸 들어야죠. 그럼 애가 어디서 임신이 됩니까? 애 혼자서 그런답니까? 그리고 모질이어도 자기 의사 표현은 할 줄 아는 애예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무섭다 무서워 이년아. 그래 어디 해봐라. 어디 저런 거 볼 게 뭐 있다고 우리 아들이 손을 대. 그리고 애가 아주 그냥 지 삼촌한테 찰석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만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전현이 꼬리친 개지. 지 애미 닮아가지고선 아주 그냥 남자라면. 형수님 지금 아이 말만 듣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어디 증거를 대보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 짓거리실 거면 당장 꺼지세요. 저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하는 사람이죠. 그동안의 서름과 억울함이 마구마구 올라왔어요. 그래, 이놈 새끼야. 발뺌한다는 거지? 내가 더 가만둘 것 같아? 증거? 참내 내가 증거 가지고 올 테니깐 너 딱 기다려. 멍청한 시댁 식구들은 임신 중에도 친보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지능이 모자란 것만 가지고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뻔뻔하게 굴었던 거죠. 저는 삼촌이라는 놈이 아이의 아빠라는 검사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 썩을 놈아. 네가 읍자려고지 조카를 건드린다냐? 내가 TV에서만 봤던 그런 후레자식을 우리 집안에서 볼 줄이야. 아이고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이놈아. 그래도 에이야.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저놈도 인생이 있지 않니? 그리고 이런 거 밖으로 새어 나가봐라. 네 딸 앞길 망치는 거야. 네 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냥 가슴에 묻자. 가족이잖니? 응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삼촌을 나무랐고 삼촌도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이었고 술에 취해서 술김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전 삼촌을 고소했습니다. 삼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나 시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알을 잡아먹더니 이제 둘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네. 뭐 계집애면 나중에 당연히 임신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월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애미야, 그동안 우리가 네 딸 돌봐주고 한 건 다 잊었니? 그렇게 우리 이용할 땐 이용해 먹더니 어떻게 너는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고소까지 하니? 너는 애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는 삼촌을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하니? 당신들 아들만 중요하고 내 딸이 지능이 낮으면 당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 나도 더러워질까봐 고고 당신들이랑 더 이상 말 안 섞는 거야. 난 지금 무서울 게 없어. 당신들 지금이라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왜 안 그러는 줄 알아?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깐 잘못은 당신들 아들이 한 거니까 감옥에 가서 썩으라고 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반성이라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이었죠. 삼촌이란 더러운 놈은 당연히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놈의 애미 애비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쫓기듯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들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동네에서 하도 수근거렸으니까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인 건지 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만 가슴이 찢어지죠. 애초에 그 짐승들이 사는 곳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내가 지방으로 일을 가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계속 이 말만 되뇌이고 있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의 지능이 낮을 때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일을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당연히 우리 아이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느끼고 있겠지요. 저는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느님이 시간이 없어 하나하나 다 돌볼 수 없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엄마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녀는 꿋꿋하게 살아나갈 겁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희에게 힘주세요.